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한개의 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부분을 할 겁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을 하기 전에 이제 저번에 프로그램을 깔았었잖아요. 그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빨간 색깔 아이콘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깔지는 마시고요. 하던 그 진도에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빨간 색깔 요 아이콘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깔았던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부분은 요 위에 보시면 83회라고 보이시죠? 네, 요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어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부분을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챕터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나씩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몇몇 문제만 제가 대표적으로 좀 풀어 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스스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실무 같은 경우는. 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한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자, 여기 보시면 메뉴 이름이 나오죠. 자, 실무 문제는 보통 이렇게 메뉴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서 내가 이 메뉴에 가서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프로그램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위에 거랑 동시에 보는 식으로. 자, 여기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 보이시죠? 지금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봐주시면 돼요. 클릭을 했고요. 자, 창이 하나 떴습니다. 자, 이 창을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메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이 왼쪽 부분부터 보세요. 왼쪽 부분부터 보시면 자산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보이시죠? 요거가 재무상태표 계정들입니다. 지금 요거는 카테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화면들이 바뀌죠. 코드가 이 코드 번호들이거든요. 그 331번이라 되어 있는 것처럼 요거 클릭하시면 331번으로 이 화면을 점프 시켜 준다는 거죠. 요런 팁을 일단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익잉여금까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부터 나오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판관비 부분 한번 보시면 판관비가 있죠. 밑에 영업의 비용도 있고요. 판관비,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위에 제조원가 보시고. 자, 이제 특징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특징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분개할 때 코드 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드리는 게 있거든요. 자, 먼저 제조원가는 500번대로 시작됩니다. 됐죠? 500번대는 다 제조원가다. 판관비는 800번대이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이다. 자, 암기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판관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판 800번, 판 800번. 발음 비슷하죠?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판관비는 800번대야. 그리고 제조원가는 요거는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질 건데 500번대다. 일단 요 두 가지만 잘 외워주십시오, 우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더라 까지 외우시면 완벽합니다. 이제 코드 체계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금 코드 번호가 197번이라고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휠을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여기 바 있죠. 바를 눌러서 197번을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97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 적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새로 등록해서 써라. 사용자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 써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197번이고요. 계정 과목 부분, 요거 이름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름인데 여기 클릭하십시오. 오른쪽 위에 사용자 설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갑니다. 은행, 난방, 설비 그대로 적으십시오. 항상 주의점,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각 쪽 성격 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책에 보시면 삼각이라 돼 있죠. 1번 삼각.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1번 삼각을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삼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관계 코드 같은 건 없고 지금 책에 있는 것만 넣겠습니다. 지금 현금 조교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조교가 여기 하나, 아래쪽에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여기 보십시오. 현금 조교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쪽은 대체 조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자, 문제에서는 현금 조교라고 있으니까 현금 조교 가시고요. 1번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숫자 1 엔터 치십시오. 됐죠? 그리고 여기 옆에 내용에다가 책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띄어쓰기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냉난방 설비 구입 대금 현금 지급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문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지금 메뉴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되어 있고요. 여기 230번 되어 있죠. 여러분 잠깐만 멈추시고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방금 하셨던 대로. 그리고 다시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전 지금 바로 해설할게요. 꼭 멈추고 해보세요. 실무는 해봐야 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230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또 사용자 설정이라 되어 있죠. 요거 그냥 써라는 거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서 써라. 오른쪽 위에 클릭하시고 임차 권리금 바꿨습니다. 성격은 요거는 일반이네요. 일반. 다른 정보 없죠. 그러면 끝입니다. 쉽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 2번 우선 대표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제발 좀 틀리지 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해보게요. 8번 해볼게요. 8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8번을 잠깐 볼 건데요. 네, 8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의 운용리스료 계정을 추가하려고 한다. 우선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 체크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적으세요. 800번대. 아까 제가 프로그램 메뉴에서 말씀드렸죠. 그 판관비는 800번대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판관비는 800번대다 옆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차량의 운용리스료 줄 것이면 되겠죠.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항목을 아래 내용으로 추가 등록하시오. 자, 먼저 860번이라고 코드 번호 주네요.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860번. 지금 휠을 내려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왼쪽에 판관비 아까 8자로 시작된 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80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860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고요. 부분은 3번 경비니까 3번이라고 해주십시오.
자, 적여보시면 현금 적용 1번 돼 있죠. 여기 가셔서 1번이라고 엔터. 그리고 옆에다가 그대로 영업용 차량의 운용 리스료 지급. 끝입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등록함과 동시에 이제 적요 등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 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해볼게요. 자, 이 9번을 해보는 이유는 요거 좀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요거를 풀어보는 이유는 요거 조금 달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같이 해보면 돼요. 한 번만 해보시면 나중에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하시는데 지장 없을 거거든요. 자, 우선 국고보조금 계정과목을 코드 217번의 차감. 217번은 왼쪽 보시면 요게 네, 유형자산 쪽에서 217번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사용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가 기계장치에서 차감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거로 등록하시오. 어떻게 하는지 잘 봐주세요. 먼저 여기에다가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넣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차감 항목으로 그럼 4번이 차감이죠. 4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셔야 돼요. 하나 지금 작업이 뭐 나왔냐면 기계장치에서 차감인데 그거는 관계 코드 보이시죠? 네, 이 부분에다가 말풍선 클릭.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이제 메뉴가 떴죠. 이렇게 메뉴가 떴고 여기서 이제 기계장치라고 이게 찾으시면 됩니다. 나왔죠? 확인. 자, 그럼 여기 관계 코드에 기계장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가 조금 특이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방금은 계정 과목하고 적요를 동시에 이렇게 등록하는 문제가 좀 나왔었다면 이제 적요만 또 등록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것도 한 문제 한 문제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입력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걸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혹은 세 문제를 푸셔도 돼요. 세 문제 푸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1번 합니다. 당사는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다. 이게 기여형이 뭐냐 급여형이 뭐냐는 나중에 우리 분기 연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그냥 입력하는 연습만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806 보이시죠? 806 줄 꺼주세요. 퇴직급여가 여러 개 있거든요. 806 줄 꺼주시고 대체적용 2번에 확정기여형 납부를 등록하시오. 806번 먼저 찾겠습니다. 자, 왼쪽에 판관비 요 부분 눌렀고요. 그 다음에 806번 눌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계정 과목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적요 등록이죠. 그리고 대체 적요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거는 지우시지도 마시고 손도 대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밑에 줄에 클릭하세요. 그리고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2라고 넣어주세요. 2 엔터. 자,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 납부 끝입니다. 네. 적요 등록은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거 이제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하였다. 우선 여러분 공장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좀 체크하실 게 있거든요. 공장 아까 판매부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판관비를 하라 했죠. 공장은 일단 500번대라고 적을게요. 500번대. 이건 이제 분기 연습할 때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공장이나 제조부서, 생산부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면 항상 500번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800번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건 이제 판매부서, 그 다음에 영업부서 이런 식으로
약간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들 있잖아요. 행정직이나 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건 800번대. 거기서 돈 나가는 거는 800번대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제조부서, 생산부서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렇게 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지금 공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쭉 읽다 보면,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은 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비 계정 과목에 다음 내용을 등록하시오. 자, 찾아볼게요. 자, 잡비를 찾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잡비 찾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서 지금 컨트롤 F 누르시고요. 그리고 잡비라고 치시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 지금 536번 잡비가 나왔죠. 보이시죠? 엔터 한번 더 쳐볼게요. 640번 잡비. 지금 잡비라는 똑같은 이름의 737 잡비, 계정 과목들이 지금 848 잡비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엔터 한번 더 쳐보면 다시 536 잡비. 무슨 말이냐, 계정 과목은 이래요. 동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다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계정 과목도 이름은 다 같지만 어디에서 지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은 500번대다 기억하자 했죠. 그래서 지금 536 잡비로 오셔야 됩니다. 요거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전산회계 1급 이상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잡비 찾았으면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요 적요 내용 오른쪽에 보이시죠? 요것들을 하나씩 등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적요. 위에 거 손대지 마세요. 위에 거 손대지 마시고 밑에 줄 요 부분 클릭하시고 6번 돼 있죠? 6 엔터.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지급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대체 적요 있죠? 밑에 클릭하세요. 이것도 위에 손대지 마시고 아래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9 엔터. 폐기물 처리비 보통 인출 그냥 적혀있는 대로 가면 돼요. 이건 뭐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혀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입력할까만 잘 구분해 주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요 부분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3번도 지금 코드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서 대체 적요죠. 3번 입력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자, 그리고 뭐 4번도 마찬가지고, 저 5번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6번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5번까지 잠깐 멈추시고 다 하세요. 입력을 지금 해봐. 그냥 나중에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복습만 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거지. 지금 입력을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6번이 좀 특이한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체크를 좀 하면서 가볼게요. 여기는 갑니다.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제조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체크하신 다음에 500번 적으셔야 돼요. 500번대. 그리고 퇴직급여 계정의 계정 과목 이름 하나 나왔어요. 퇴직급여라는 계정에 대체적요 3번에다가 뭐 넣으라고 돼 있죠. 확정 기여형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이시죠? 지금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요 1번에 요 부분 또 넣어라 돼 있죠. 넣어라. 요것도 이렇게 넣어라. 자,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찾아가면서 할게요. 먼저 퇴직급여를 찾아볼 거예요. 아까처럼 컨트롤 F 퇴직급여라고 칠게요. 엔터 치시면 지금 607 나왔죠. 또 엔터 쳐볼게요. 657 707 757 806 9 요건 계정 과목 이름 아예 달라요. 엔터 한번 더 쳐볼게요. 295 이것도 아니고, 자 508로 왔죠. 요거에다가 이제 넣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조부 직원이라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부 직원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지금 퇴직급여를 500번대를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체적요 여기 있잖아요. 맞죠? 밑에 칸에다가 3번이라고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시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일단 넣었습니다. 엔터 치면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엔터 치시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죠? 됐고, 자, 그 다음 퇴직연금 운용자산 찾아볼게요. 요거 컨트롤 F 하시고 퇴직연금 운용 여기까지만 일단 씹어볼게요. 자, 186 하나 있죠. 다음 찾기 한번 더 가보시면, 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프로그램 막 엔터 막 갈기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막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거든, 호환성이. 막 엔터 갈기시고 클릭 막 하시면 갑자기 다운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은요, 아까 퇴직급여 계정처럼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 계정 있죠. 걔네들이 코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비용들이. 근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인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됐습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클릭하시고 대체적교육 가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가 1 엔터 치시면 되죠.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좀 많이 옛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요것도 해놔야 나중에 혹시나 또 나오면 우리가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출제자들은요, 아셔야 될 게 예전 문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재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요거는 이제 총 5개 정도로 챕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해볼게요. 다음은 용인전자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 없는 거는 추가 입력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라.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화면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이제 맞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 정보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왼쪽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 전기분 해서 여러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세요. 전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정하고 없는 거는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있죠. 책에는 안 적혀 있는 거, 그런 거는 또 삭제를 또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요 위에 삭제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요걸 좀 활용하셔도 되고, 커서 가만히 두셔보시면 F5번이라는 단축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F5번이 삭제구나 또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더 빠른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하나씩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가 맞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 비교하시면서 입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먼저 요 화면을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지금 앞에 이렇게 로마자 있는 애들 있죠. 요거는 내가 입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을 내가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 저 로마자 있는 부분들 있죠. 얘도 로마자인데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숫자가 바뀝니다.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 요걸 말해요. 요거. 얘네들이 그 책에는 로마자라 일단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속해져 있던 계정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제품 매출 여기 있잖아요. 맞죠? 밑에 속해 있는 걸로 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봐가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매출 금액은 284, 100, 100 이상 없죠. 그리고 책이랑 좀 비교해 주세요. 지금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네, 창이 하나 뜨는데 요 내용들도 고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서 기초 제품 재고액부터 보세요. 기초 제품 재고액 800만원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40890 얘도 이상 없고, 기말 보세요. 요 밑에 부분인데 얘는 좀 특이하네요. 얘는 클릭이 안 돼요. 그죠? 자, 요거는 기억 좀 해주세요.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란 얘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저 내용을 찾아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손익계산서가 띄어져 있지만 우선 확인하시고 이게 손익계산서를 일단 끕니다. 끄시고 왼쪽 아래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여기 가서 이제 고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얘네들 전부 다 서로 유기적으로 막 시스템이니까 관계가 있어요. 엮여 있거든.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다른 부분, 다른 요 메뉴로 가면 또 그게 반영되고 막 그렇게 수정이 될 거라고, 자동적으로. 자, 재무상태표 띄우십시오. 그리고 아까 기말 재고는, 기말 상품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기말 제품이었죠. 기말 제품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면 제품 보이시죠? 요 제품을 고치시면 돼요. 지금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품을, 아까 기말 제품 책 보세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1000만원 돼 있죠. 그럼 1000만원 넣을게요. 숫자 키패드 쓰라 했어요. 10 넣으시고요. 화면 잘 보세요.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금 숫자 3개씩 들어가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 키패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숫자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고쳤으면 이제 잠깐 이걸 끄기 전에 지금 요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면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이 됐죠. 요것도 이제 내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 오른쪽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 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500 돼 있는데 둘의 차이가 5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이 크냐 대변이 크냐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나오죠. 대변이 좀 더 크죠. 자, 그럼 대변을 500만원 줄이시면 돼요. 어디서 줄이냐면 항상 여기서 줄이면 돼요. 2월 이익여금에서 500만원을 이제 빼주시면 돼요. 요걸로 수정하면 돼요. 이거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지금 기억해 주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할 때 차대가 안 맞으면, 내가 입력할 거 다 입력했거든요. 근데도 안 맞으면 여기 2월 이익여금 얘를 좀 손봐주면 돼요. 500만원 차이고 줄여줘야 되니까 137에서 500만원을 빼면 132에서 500만원을 빼면 127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갔죠, 내용이. 그리고 대차 차익도 빨간색도 없어졌고, 눈으로 봐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시면, 바꾸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좀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제품 1000만원을 어쨌든 고쳤거든요. 이제 끄시고, 그리고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를 띄워볼게요. 그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됐습니다 하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뉴를 이제 볼게요. 아까 제품 매출원가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기말 재고액이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 안에서 그냥 다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요 기말 제품 재고액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보니까 거기로 가셔서 직접 고쳐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아까 어떻게 했다? 고치고 차변합과 대변합이 달랐다. 그럼 그 부분은 2월 이익여금이라는 부분을 손댄다. 그리고 좀 수정을 해준다.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말 제품 재고에까지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잘 놓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좀 확인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먼저 지금 매출 총액 부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45, 210, 0002으로 되어 있죠. 그럼 프로그램을 딱 보고 이 부분 매출 총액 부분입니다. 245, 210,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마찬가지죠. 여기도 245, 110, 100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오타가 발견이 되어서 우선은 오타를 좀 먼저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판관비 이 부분을 181, 325, 000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63, 885, 100 이 부분 법인세 자감전 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65, 385, 100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을 좀 바꿔주세요. 요거 이제 좀 오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여부터 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 7454 하나 이상 없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35000, 그 다음에 접대비는 우리 책에 없어요. 그래서 접대비 부분 클릭하셨으면 F5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위에 보시면 여기 삭제 버튼 보이시죠? 네, 여기 삭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통신비 8250, 그리고 수도광열비 2854, 세금가공가 1578 하나 이상 없고, 감가상각비 3850, 400 이상 없고요. 임차료 600만원 이상 없고, 수선비 850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5600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22098, 500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운반비 25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밑에 여비교통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여비교통비가 우리 프로그램 상에는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 넣겠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밑에다가 여비 이렇게 치셔도 바로 조회가 되죠. 혹은 이 코드 번호에서 요 위에 코드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보면 F2번이라 되어 있죠. 클릭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F2번 누르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여비교통비 치고 금액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150만원 되고, 자, 그리고 도서인쇄비 1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150만원까지 일단 넣었죠. 그 다음에 잡비가 있는데 지금 책을 보시면 잡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위에 F5번 혹은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시면 지금 요 밑에까지 넣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넣었는데 오른쪽 부분도, 지금 오른쪽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요 부분과 요 부분, 얘네들 이제 계정 과목이니까 얘네들을 또 하나씩 추가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부터. 자, 밑에다가 이제 이자 수익부터 해서 하나씩 넣어 볼게요. 넣었고요. 여러분도 같이 지금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넣었고요. 그리고 잡손실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잘 넣으셨는데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넣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부분 보이시죠? 요 금액 부분 65385 100이라고 책에 이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65385 이상 없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금액이 맞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금액이 맞다면 네, 이상 없이 잘 넣은 겁니다. 자,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고쳤잖아요. 수정하고 지우고 그랬는데 보통은 시험에서는 2개 아니면 3개 그 정도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신 것처럼 많이 수정하게끔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다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입력도 해봤고 수정도 하고 뭐 이제 삭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기순이익 금액 얘가 이제 금액이 책이랑 같느냐 같다면 입력이 잘 된 것이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하나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단서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메뉴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이 되었고 수정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수정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손익계산서 열었던 거 껐고요. 다시 손익계산서 띄울게요. 새로 이제 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띄워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항목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임차료를 찾으시면 되고 틀린 금액 600이라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제 올바른 금액으로는 440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말 그대로 440으로 고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광고 선전비는 틀린 금액 없는데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올바른 금액 90만원 보시다시피 입력 누락돼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밑에다가 광고 선전비를 새로 하나 넣으면 됩니다. 금액을 90만원 됐죠.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거는 없어요. 사실 하나하나 맞춰야 되고 숫자 맞추고 뭐 이런 게 조금 아까 전에 좀 까다롭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미리 좀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여기 메뉴 이름들을 좀 체크부터 할게요. 보시다시피 전기분 원가명세서라는 이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프로그램에서 왼쪽 아래 보세요. 여기 보면 전기분 원가명세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메뉴가 떴죠.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을 잠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손익계산서랑 좀 비슷하죠. 근데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500번대 계정 과목들만 여기 원가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손익계산서는 800번대나 뭐 900번대 이런 애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조부서에서 있었던 비용들은 원가명세서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맞죠. 자, 뭐 이것도 순서대로 그냥 가면 돼요. 복리후생비가 250이 아니라 자, 복리후생비 찾으시고요. 250 보이시죠? 200이다. 그러면 200으로 고칩니다. 수선비는 85만원이 아니라 수선비 찾으시고요. 85만원 보이시죠? 70만원이다. 고치면 되죠. 이게 답니다. 1번 문제 끝.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저장 버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위에 닫기를 누르시면 방금 입력했던 게 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할게요. 2번은 여러분 잠깐 지금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풀이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푸셨죠?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 다시 띄우겠습니다. 띄웠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내용 임금 찾겠습니다. 여기 있죠? 800이 아니라 950이고 쉽죠? 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차량 유지비 1350이 아니라 2300이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유형입니다. 지금 모든 유형들을 다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메뉴를 일단 띄우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요. 여기서 하나씩 찾으시면 되죠. 먼저 이익준비금부터 지금 나왔죠. 여기 이익준비금이라는 걸 찾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 위에 적혀있는 30만원을 넣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현금 배당 300 보이시죠? 현금 배당은 여기 보면 현금 배당 보이시죠? 여기 미지급 배당금 옆에 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300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 요 클릭하시고 이것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옆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2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 확장 적립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같이 넣으세요. 혹은 멈추시고 다 넣어 좀 보시던가. 이건 직접 손으로 넣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밑으로 가니까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칸이 없죠. 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맨 밑에 칸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칸 추가 버튼 보이십니까? 요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9번 칸에 지금 빈 칸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다가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넣을 볼 거예요. 우선은 요 코드 번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눌렀냐면 F2번을 눌렀어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코드, 계정 과목 코드 찾을 때 F2번이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주 쓸 거예요. 그 다음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299가 있고 364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뭘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64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299는 뭐며 364는 뭔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우선 요거 그대로 두시고 여기 아까 우리 보셨던 것 중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컨트롤 F 배우셨죠?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F 하시고 연구 인력 개발 뭐 여기까지만 쳐볼게요. 자, 먼저 299 나오는 거 보이시죠? 299 나왔죠?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 2자로 시작되는 거랑 3자로 시작되는 거. 그럼 299가 어디 속하는지를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돼요. 지금 299가 속하는 데가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은 같지만 얘네들은 각각 소속이 다른 거거든요. 299는 부채입니다. 다음 찾기 해볼게요. 그럼 364는 어딜까? 364는 보시면 이익여금, 이 부분은 자본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부채, 자본금부터 이익여금까지가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2자로 시작되는 애는 부채고요. 지금 3자로 시작되는 애는 자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왜 2번이 아니라 2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3으로 시작되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자본 중에서 남은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이 쫙 생기면 이익이 생기죠.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남은 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러한 남은 돈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입력하는 곳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채인 299번이 아니라 자본, 지금 자본에 들어간 돈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364 자본인 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뭐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다 자본과 관련된 애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올 수 없기 때문에 3자로 시작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금액을 넣었습니다. 다 넣으셨죠? 다 넣으셨으면요 끝 나가면 됩니다. 쉽죠? 자, 그래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거래처별 초기월 유형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매우 좀 자주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건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문제는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이란 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래처별
누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도 일단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라고 메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좀 다 풀어볼게요. 그냥 요것도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자료 검토해라 돼 있죠. 우선은 1번은 저랑 같이 먼저 풉시다.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누르시고요. 눌렀죠? 자, 요거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우선은 첫 번째 줄 단기 대역은 보이시죠?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단기 대역은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에 대구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을 책에 써 있는 대로 하나씩 고쳐보자는 거예요. 자, 책에 보시면 4540이 아니라 4540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5450000이래요. 그럼 고칩니다. 키패드 쓰세요. 오른쪽에 넣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540 요거가 잘못 들어가 있었죠. 이게 잘못 들어가 있으면 오른쪽 밑에 보세요. 차액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말한 대로 으로 고치면 차액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잘 고쳤구나.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선급금 보시면 천안 850만원 돼 있죠. 지금 천안 850만원 이거를 58로 고쳐라. 58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단기 차익금도 부안 1350인데 1530으로 고쳐라. 15 이렇게 고치면 밑에 다 빨간색이 사라졌죠.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기출문제 데이터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지금 데이터를 다 고쳤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문제에 있는 숫자들을 좀 수정을 다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서 이거는 순서대로 좀 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띄워서 요거는 잠깐 멈추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꼭 지금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예상 매출금 클릭.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 누락 해가지고 요 부분 보세요. 뭐냐면 누락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거래처가 어린 상사래. 그럼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어린 상사 외상 매출금을 하나 입력을 새로 일단 해볼게요. 어린 상사죠. 아까 배운 대로 해볼까? 어린. 그냥 쳐도 된다 했는데 안 되죠. 이제 이게 뭐냐면 계정 과목은 보통 그냥 치면 조회가 확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 번호 클릭한 다음에 두 글자를 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 쓰시면 돼요. 위에 코드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시다시피 지금 F2번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F2번을 여기 클릭한 다음에 F2번을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어린 상사 메뉴에 있죠? 없어도 어린 치시면 돼요. 금액 500만원 치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수정을 해라. 뭐를? 유원 클릭하시고 얘가 1300이 아니라 800이다. 800 수정 끝났죠. 오른쪽 밑에 차익도 없죠. 네,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또 된 거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많죠. 점점 3, 4, 5번을 다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합시다. 그래 하고 지금 여러분 멈추시고 3번 입력하세요. 자, 입력 끝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 초기월 방금 앞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앞에 했던 1번, 2번 문제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이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안 꼬입니다. 지급원 클릭하시고 한상 돼 있네요. 한상이 금액을 좀 수정할게요. 700. 그 다음 밑에 천안 추가하면 돼요. 이제 천안 새로운 거래처들이 추가가 됩니다. 1000만원. 또 부안도 추가하겠습니다. 800 추가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차익도 깔끔하게 없습니다. 미지급금.
자, 여기 미지급금 클릭하시고요. 한빛부터 하나씩 고치겠습니다. 먼저 한빛은 160만원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상해는 148 이상 없고 상원 상사 900만원으로 고칩니다. 됐습니까? 오른쪽 밑에도 차익이 없죠? 네, 이상 없이 수정이 다 됐습니다. 꼭 지금 손으로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전기분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보통 이렇게 어느 메뉴에 가라고 하면요, 그 메뉴에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 엔간하면 갈 필요는 없어요. 아까 손익계산서에서처럼 뭐 기말 제품 재고액과 같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 메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이고요. 지금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이랬죠. 위에 보세요.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 그러면 외상매출금 찾으시고 어린 상사 찾으시고 찾았죠. 자, 500만원이 아니라 0으로 확인되었고 그럼 0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 지금 없죠. 한국전자 없으니까 새로 넣습니다. 한국전자 500이다. 끝. 물론 어린 상사 요거는요, 금액이 없으니까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삭제 누르셔서 혹은 F5번 누르셔서 지우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빈칸으로 넣어놔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번 지금 잠깐 멈추시고 푸십시오. 됐죠? 이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검토하여 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띄우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찾았습니다. 국민은행 보이시죠? 금액을 고치겠습니다. 1억 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 넣겠습니다. 거래처 안 틀리게 조심하세요. 2천만원.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넣겠습니다. 21541 됐죠? 차익 오른쪽 밑에 없고요. 이상 없죠? 자, 그다음 정기예금 갑니다. 자, 한국은행 금액 바꿀게요. 1,500. 그리고 대한은행은 금액은 1,000만원. 자, 이게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은행이 두 개가 지금 중복되는데 요거 수정을 좀 할게요. 은행 중에서 네, 기업은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업은행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오표는 계속 발견되는 대로 찾아가지고 네, 계속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수정되는 대로 계속 정오표 업데이트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계속 해주세요. 이게 책을 출간하는 작업이 3번이나 교정받는데도 이렇게 약간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바로 지금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볼게요. 기업은행으로 해서 금액은 10450으로 해서 450100으로 네,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네, 뒤에 내용이 다 차익도 없고요. 입력이 다 완료가 됐죠?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금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수정을 해드렸고요. 수정해드린 거 좀 잘 수정을 해서 다음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 문제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